그러면 저희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이제 그 뉴욕 마운트 사이나이라고 하는 3차 대형 병원 중환자실에서 근무 중이신 이주원 선생님이십니다. 이주원 선생님께서는 2019년 1월에 저희 토마스 앤 앵코랑 이민수속을 진행을 하셨고요. 그해 12월 영주권을 수령하셨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뉴욕으로 건너가셔서 맨하탄 VA 국군병원에서 계약 기간을 마치셨고 현재는 뉴욕 3차 대형병원에서 중환자실 간호사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부부 간호사이자 두 아이의 아빠가 되신 이주호 선생님의 스토리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20분밖에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맘사이나이 병원에서 미국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제 경력을 일단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2011년에 저는 졸업을 해서 한국에서는 총 7년 경력이고, 집중치료실은 4년이에요. 그래서 외상 집중치료실에서 3년 일했고, 외과계 집중치료실에서 1년 응? 일해서 ICU는 4년을 미국 일을 카메라? 하고 미국으로 나도 넘어왔고, 나오는 거? 2020년에 나오지? 2월에 미국 랜딩을 해서 2020년 4월에 VA 병원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에이전시로서 계약을 끝나고 그다음에 2021년 11월에 마운트사이 병원에서 지금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고 지금은 펄디엠으로 한 2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간호사가 된 계기는 저는 선천적으로 미국 병이 좀 있어서 그냥 뭐 넘버원 나라에서 좋은 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었고 간호대학을 먼저 지원을 하면서도 제가 미국 간호사를 일단은 생각하고 지원을 했고 근데 그 이후에 뭐 학교 생활도 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는 동안에는 생각이 없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그리고 외상센터에서 이제 살다 보니 뭔가 좀 가는데 순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고등학생도 이렇게 뭐 좀 다쳐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다 보니 인생이 참 덧없고 열심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인생이 짧구나 하는 생각에 미국 간사가 지원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점은 I-140 RFE가 떴었는데 뭐 그 전후로 여러 가지 사실 불확실성이 제일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토마스 에넨코 김나영 팀장님이 굉장히 설명을 전후로 잘해주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떠서 뭐 2개월 정도 딜레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 상황에는 어떤 부분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대응하고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디테일하게 굉장히 잘해주셔서 기다리는 동안에 뭐 육아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제가 대사관에 보냈던 여권에서 I-551 영주권 스탬프가 이제 가족들 모두 찍혀 나온 걸 보고 굉장히 기쁘게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에 남습니다. 예, 현재 제가 그 일하고 있는 병원은 마운트 사이나이 하스피털 메인 캠퍼스고요.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큰 병원이고 전체 규모는 3,000 베드 정도 되고 지금 메인 캠퍼스는 1,000 베드 정도 되는데 뉴스위크 2025년 선정 세계 19위 정도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예. 뉴욕에서 뭐 좋은 세 손가락 안에 든 병원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제가 일하는 부서는 서지컬 트랜스플랜 ICU고 트랜스플랜은 이제 간이나 췌장, 신장 그리고 소장까지 이제 이식을 하는 그런 굉장히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트랜스플랜 팀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RRT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환자도 받는 서지컬 ICU 이제 번갈아 가면서 어, 같은 유닛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것 같이 지금 데이지 팀 어워드를 받은 유닛이고 비콘 어워드라고 미국 중환자 간호사 협회에서 주는 유닛별로 주는 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닛별로 주는 상에서 실버 레벨을 받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은 나이스나에 지금 소속돼 있어서 나이스나에 있는 베네핏이나 여러 가지 컨트랙을 이제 3년마다 이제 갱신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뭐 가끔 프롭 테스트도 하고 계약 사항을 이렇게 계속 임프루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거는 이제 맨하탄 정면을 보이는 빈 6번 베드 서지컬 ICU의 모습입니다. 제 인터뷰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들어왔던 병원 인터뷰가 사실 굉장히 저는 기억에 많이 남고 중요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인터뷰 팁을 먼저 드리면
미국은 네트워크가 1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이 이전 VA 병원에서 일했던 그 동료가 이제 이 병원 이제 MP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RRT MP가 이제 저희 매니저한테 레퍼런스를 줘서 좋게 저는 들어갔었고, 두 번째는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인터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질문들, 나의 장점이나 단점, 아니면 뭐 왜 이 부서에 지원했고 어떤 동료의 컴플렉트에 어떻게 뭐 할 거냐,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플러스 이제 레주메에서 자기 레주메를 좀 자기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이 부서에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궁금해할 게 뭔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질문이 올 것인가, 이런 예상 질문도 조금 생각해서 영어를 준비해 가시면 본인이 영어가 50점이라도 7, 80점 이상으로 보일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신감 있고 영어 준비를 잘 해 나가시면은 인터뷰는 쉽게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은 줌 인터뷰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실제로 들어갔더니 인터뷰어가 일단 5명이었고, 에듀케이터 2명에 매니저,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리고 차진을 5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압박 면접이었는데, 일단 뭐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자신감 있게 무조건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았던 굉장히 특수한, 저한테 되게 스페시픽한 질문은, 트랜스플랜 환자를 한국에서 봤었는데 어떤 지표를, 세 가지를 어떤 지표를 봤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답을 했더니 한두 가지만 맞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서가 원했던 그 자기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ICU 경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너가 뉴그레드, 그러니까 신규 간호사로서의 자기 유닛의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레주메와 그 부서가 어떻게 이 시너지로 이제 나에게는 어떤 도움이 되고 유닛에는 어떤 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가시면 인터뷰는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국 경력 어떻게 유지하는지 좋아요 물어보셨는데, 그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사이드를 일단 1번이고, 저는 근데 뭐 목표가 CRNA나 뭐 MP라고 해서 꼭 ICU, ER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현재 지금 본인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베드사이드라면 거기에 유지를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의 에너지가 다 다르잖아요.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육아도 있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는 선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이제 현재에서 이제 준비하는 것도 많으신데, 그런 걸 포기하지 않게 그냥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잘 인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반 병동이든 어디든 미국으로 오셔서 ICU로 올라가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고, 뭐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기다리는 부분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미국을 오는 게 목표이신 분들은 그냥 여기 토마스 앤 앵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어느 수준에서 하면은 어느 수준으로 자격 영주권을 스포너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준에 맞춰서 그냥 잘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병도면 저는 어디든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미국 병원, 한국 병원 차이점, 이제 저희 유닛이랑 병원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은 대부분 2교대고, 브레이크 타임 같은 경우는 데이 나이트 시프트 상관없이 1.5시간 정도 주고요. PTO, 페이 타임 오프 같은 경우는 21일인데, 식타임은 6일. 그래서 이게 1일이라 하면은 되게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주 3일이라니까 3일만 써도 일주일을 쉬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사실은 테크니컬리하게 뭐 7주 정도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3주나 4주는 한국 갔다가 3주는 뭐 유럽 여행 가실 수 있으면 가시면 좋고, 예, 그렇게 여유가 있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굉장히 저는 이게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도 국민건강보험보다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급여도 한국 간호사 급여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미국 간호사 급여가 좀 훨씬 더,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높은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그렇게 따지고 봐도 약간 더 한국보다는 사회적 지위만큼 더 좋다, 저는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CU 부서에서 국한에서 한국이랑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BA라고 비즈니스 어시스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간호사가 사실 전화 받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업무를 시달리고 있는데, BA가 다 전화 받고 뭐 트랜스퍼 보내야 되면 다 연락해주고, 뭐
뭐 혈액은행 다 전화해주고 보호자 응대 다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간호사가 전화 받을 일은 이제 자기가 라이센스 관련된 일은 물론 간호사가 받아야 되고 예,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퇴원할 때 차트 정리도 다 해주고요. 그리고 RT, 레스피레토리 테라피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ICU 같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뭐 병원에서 어레스트 나면 바로 인공호흡기 조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RT가 다 준비해주고 인투베이션 상황에 RT가 다 들어오고 해서 뭐 네뷸라이저 트리트먼트도 해주는 병원도 있고 예, 여러 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 간호사가 특별히 신경 쓸 부위가 크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서플라이 한국은 이제 출근하면 물품 카운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밤에 어, 그 사람들이 올라와서 다 물품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약국도 약이 데이 때 막 다 올라오면 다 카운트하고 나눠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미국은 그냥 그 환자마다 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드룸 안에 빈에 각자 환자 물품 그 약품을 다 채워주고 픽시스라고 자동 약품 분배기가 있는데 이제 지문을 찍고 들어가면은 그런 거 약 다 뽑아서 그냥 바로바로 줄 수 있고 안티 같은 경우 다 약을 믹스해서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뭐 노르에피네프린 준다고 해서 뭐 저희가 앰플 다 까고 그런 거 전혀 없고 다 믹스돼서 올라온다는 거. 그리고 소셜 워커 같은 경우는 그 환자들이 보호자와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많고 환자의 이제 치료 목표 같은 거를 정해야 되는 부분, 컨퍼런스 같은 거를 좀 주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도 참여하고 치료팀도 참여하고 보호자, 간호사 다 참여해서 컨퍼런스를 주재하기도 하고 그 컨퍼런스에 나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다큐멘테이션을 해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환자의 목표 골이 뭔지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게 팔로우업을 잘 해주시는 그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여러 역할들이 있어서 간호사로서의 간호사 일만 집중할 수 있고 가장 달랐던 거는 그 의사들 그리고 프로바이더, 그 어텐딩 펠로우 MPPA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다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닛의 펠로우와 MPPA가 있습니다. 그래서 CQ 같은 경우 3명의 의사가 있고 이제 트랜스플랜트 ICU도 2명에서 3명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의사들을 합치면 6, 7명이 그냥 그 부서에 상주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의사가 기본적으로 3명, 4명 달려와서 예, 뭐 논의하게 되고 뭐 한국 같은 경우 막 의사 콜도 안 되고 막 되게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여기는 저희 방 같은 경우 그런 거 전혀 없고 에이전시 널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콜아웃이나 이런 갑자기 뭐 휴가를 써도 이제 기본적으로 간호사 레이쇼가 이제 충족되게 되고요. 리소스 널스라고 이제 브레이크 릴리브를 한다거나 뭐 수술 환자 왔다 갔다 할 때도 도와주기도 하고 IV를 도와주기도 하고 뭐 신규 간호사 같은 경우 이제 뭐 모니터링도 좀 해주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리소스 널스가 따로 있고 에듀케이터 프리셉터들을 관리하는 에듀케이터가 있고 여러 부서 교육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교육을 감당하고 있고 차지널스 따로 있고 CQ, TQ 같이 운영되잖아요. 그래서 TQ 차지널스, CQ 차지널스가 있으면 그거를 또 같이 관할해서 나이트 매니저처럼 일하지만 액팅도 도와주는 슈퍼 차지라는 그 시니어 클리니컬 널스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엑스트라 널스들이 많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호사는 환자 어세스 잘하고 모니터링 잘하고 다큐멘테이션 잘하고 병원의 최신 폴리시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된 거를 환자에게 프랙티컬하게 이렇게 잘 업데이트된 거를 다큐멘테이션하고 이제 임상적으로 잘 이제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는 게 간호사 역할입니다. 시간이 이제 한 5분 정도 더 있는데 퀘스천을 이제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프랭클린을 제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미국 취업 시 실제 도움이 되는지 저는 취업 자체에 대해서는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프랭클린이 없어도 전혀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들어가서 그 이제 학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그 CCNE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나 미국 내 이제 네트워크가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학력 증명을 하기가 좀 용이하다. 그리고 대학원을 지원할 때 이제 저는 이제 CRNA를 준비하다 보니 그 CRNA 그 리ኳ이어먼트 중에 CCNE를 졸업한 학생인 부분 그거를 받는 학교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100개 중에 한두 군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좀 될 수 있고 이제 학점이 저는 안 좋았는데 프랭클린을 통해서 학점 세탁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이제 커버링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간호사인데 부부 간호사로서의 이점. 미국 생활 이민으로 오면 사실 일단 1번이 외로움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부부가 둘 다 병원에서 둘 다 ICU 간호사로서 일을 한다는 게
제가 먼저 인터뷰를 보고 신규 간호사 경험을 하면 와이프가 따라오는 부분에서 인터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어, 뭐 신규 간호사일 때 제가 옆에서 이제 케어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CTICU에서 일을 하는데 그런 심장 수술 같은 경우 어떻게 매니지하고 어떤 에크모 환자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식 공유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명이서 같이 보면 또 인컴도 좋고 그런 부분에서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의 장단점이랑 뉴저지 살기는 약간 비슷한데, 전 뉴저지를 위주로 살았으니까 뉴저지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뭐 한국 음식 다 여기도 대부분 다 먹을 수 있고 뭐 괜찮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이랑 다르게 좀 눈치를 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 자기 취미, 자기 가족에 이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첫 정착 시 집 렌트는 어떻게 알아봤는지. 근데 저는 뉴욕에 랜딩했을 때 코비드 타임이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좀 들어주시면 좋고, 전 3달 정도 에어비앤비에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살았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여유로운 아파트, 그러나 이제 교통도 괜찮고 차로도 갈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뉴저지에서 이제 렌트를 알아봤고, 그 렌트를 알아볼 때 저는 1년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그냥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간호사만 유일하게 안정적인 직업이어서 저는 쉽게 들어갔고, 근데 이거는 시기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리얼터를 통해서 들어가시고, 리얼터를 통해서 뭐 이제 뭐 본인 통장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든지 디파짓을 좀 더 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거기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얼터를 통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인 기준으로 정착금. 저희가 이거 와이프랑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는 결론적으로는 최소 5만 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셨을 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차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차가 중고차를 산다고 해도 2, 3만 불 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6개월 정도 생활비가 있어야 좀 안정적이다 해서 최소 5만 불. 근데 저희는 10만 불 정도를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더 많으면 훨씬 좋습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하고 계신지. 영어 공부 같은 경우는 뭐 IELTS 준비를 6개월 했었고, 그 이후에 프랭클린 하면서 라이딩도 좀 했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계속 꾸준하게 링글이나 캠블리 같은 뭐 그런 이제 빨리빨리 편의하게 할 수 있는 영어도 계속 끈을 놓지 마시고, 영어 듣기도 놓지 마시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말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준비하고 오시면 어떻게든 미국에서 살아는 남을 수 있다. 물론 그 이후에 영어 스트레스는 끝도 없습니다. 미국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하고 올 만한 것, 이것도 영어고요. 100% 영어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계좌에 있는 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국 왔을 때 안정감이고, 어떻게 보면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총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준비해 오시고, 또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굉장히 충격받았던 게, 연금을 넣었는데 어떤 ETF에 넣을지를 골드만삭스인지 뭐 어떤 건지 다 체크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는 게 그때 거의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조금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게 집을 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에 관련돼서 좀 용이하게 본인이 이제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 오시면 좋겠다. 앞으로의 간호사로서의 목표나 계획은, 저는 뭐 일단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가족이 일단 먼저인데, 여유가 된다면 저는 CRNA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CRNA로서 잘 돈을 많이 벌고 와이프도 CRNA를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활에 만족한 지 별 5개 중에는 전 4개로 했고, 한 개는 부족한 게 뭐냐면, 제가 이번 여름에 갔더니 한국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수유실이라든지 뭐 무슨 쇼핑몰 지하에 가면 있는 음식점들이 워낙 인텐스하게 뭔가 다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좋아서,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미국 생활은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고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많이 질문 시간 나중에 30분 뭐 이게 주신다 하셨는데, 질문 많이 주셔서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